귀뚜라미를 한 마리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귀뚜라미예요, 귀뚜라미. 귀뚜라미. 살려줘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손으로. 추워서. 지금 추워서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요. 어떡하지? 안에 두면은 죽을 것 같은데. 손에다 넣고 풀밭에 살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자, 조심스럽게 손에 이렇게 넣어서 풀밭으로. 따뜻한 풀밭으로 데리고 가서 우리 어린이들 공부할 때 소리가 나도록. 자, 마치죠. 자, 다시 이제. 자, 안돼. 자, 힘이 빠졌어요. 됐죠? 자, 잘 살아라. 쐐기. 쐐기벌레. 애벌레가 반갑게 맞이해 주는데요. 새로운 친구를 반갑게 맞이해 주는데 방향은 다릅니다. 그래요. 아주 가을을 아주 행복하게 보내길 바랍니다. 영상 잘 봤죠? 이 영상을 보고 글을 썼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3편의 글을 볼 텐데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연습을 하고 있죠. 누군가가 본 그 장면, 여러분 그런 걸 또 현상이란 말도 하는데요. 조금 어려운 낱말이죠. 누군가 그런 장면을 보고 같은 생각을 한다? 비슷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 글로 표현하면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쓰는 모든 글들은 다 창의성이 담겨있는 창의적인 글이다. 그런 말을 강조했죠. 자, 여러분 보세요. 제목이 귀뚜라미 구출작전이에요. 귀뚜라미 구출작전. 제목은 또 이렇게 상당히 새롭게 만들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제목, 똑같은 장면을 보고 제목을 다르게 달 수 있구나 라는 부분 생각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 제목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죠? 주제죠, 주제. 내가 지금 이 글을 써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가? 그게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선생님 이런 수업을 듣는 우리 학생들이 꼭 해야 될 일이 있죠? 바로 이거죠, 여러분. 그죠? 네. 덧붙임 종인데요. 여러분 좀 작죠? 이게 좀 작은데 여러분들 좀 큰 덧붙임 종이를 이용하면 좋아요. 자, 이 내용을 보면 덧붙임 종이를 보니까 귀뚜라미를 구출했어요. 귀뚜라미를 구출했다는 내용이 지금 이 글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입니다. 주제가 되는 거죠. 중심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아마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한 문단 쓰고 두 문단 쓰고 세 문단 쓰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이 글에는 보니까 한 문단, 두 문단, 세 문단, 네 문단까지 지금 했습니다. 여러분 문단이 지금 네 문단 늘어났는데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게 첫째 문단이죠. 첫째 문단 내용은 복도에서 아마 귀뚜라미를 봤다는 내용이고, 둘째 문단은 복도에서 귀뚜라미가 있는데 그걸 확인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구출을 하는 내용, 그 다음에 넷째 문단도 구출을 했다는 내용인데요.
보니까 해님 이야기, 복도가 어둡다는 이야기, 귀뚜라미를 발견했다는 내용이고요. 바퀴벌레처럼 보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전령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전령이 무슨 말이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이 전령이라는 말을 보통 이렇게 명령을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귀뚜라미가 가을이 왔어요! 라고 우리한테 명령을 전달해주는, 그래서 우리는 귀뚜라미를 가을의 전령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좀 어려운 말이죠, 여러분. 전령입니다. 읽을 때 전령이고 쓸 때는 전이라고 쓰죠. 전령입니다. 그 다음에 이 귀뚜라미를 보고 고민을 했죠. 고민이 나와 있고, 용기를 내서 뭔가를 합니다. 손가락으로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고, 이렇게 생각짜기를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손바닥 옮기고 화단으로 가고 나팔꽃과 풀을 보고요. 그 다음에 살짝 내려놓으면서 아마 미끄러지고 구출을 성공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여러분 글을 볼까요? 귀뚜라미 구출 작전. 가을 아침이라 해님이 온전히 복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복도는 어둡겠다. 교실에 들어가려고 복도를 걷는데 작은 곤충 한 마리가 내 눈에 들어왔다. 거무스레한 곤충이었다. 멀리서 봤을 때는 작은 바퀴벌레처럼 보였다. 자세히 보니 가을의 전령 귀뚜라미였다. 죽었을까? 죽었으면 어떻게 하나? 묻어줘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용기를 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귀뚜라미를 살짝 건드려 보았다. 귀뚜라미가 움직였다. 귀뚜라미가 살아있었다. 귀뚜라미를 구출해야지. 나는 귀뚜라미를 조심스럽게 손으로 잡았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포근히 안아주었다. 그리고 귀뚜라미가 처음 살았던 곳으로 데리고 갔다. 바로 우리 교실 앞에 있는 화단이다. 그곳에는 나팔꽃이 교실을 엿보고 있었다. 풀도 자라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귀뚜라미를 내려놓으려고 손바닥을 폈다. 귀뚜라미가 내 손바닥에서 스르르 미끄러졌다. 드디어 귀뚜라미 구출 작전을 성공했다. 여러분, 이런 글입니다. 문단수가 많아졌지만 생각짜기를 한 내용을 글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둘째 글은 또 좀 다르네요. 귀뚜라미와 헤어졌어요. 귀뚜라미와의 이별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귀뚜라미와 헤어졌다는 내용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주제가 되고 중심 생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는 첫째 문단은 만남, 귀뚜라미와의 만남, 그 다음에 둘째 문단은 살아있다는 내용, 그 다음에 복도에서 구출하는 내용, 그 다음에 넷째 문단에서는 화단에서 이별, 헤어진다는 내용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생각작을 했습니다. 아침, 가을, 해님, 복도, 어둑어둑, 곤충 발견, 색 약간 검은빛, 바퀴벌레냐? 아니, 귀뚜라미, 가을의 전령, 살아있다, 죽었나? 묻어주기, 용기, 건드리기, 움직임, 살아있다. 이런 내용으로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복도 구출, 손잡기, 손으로 잡은 거죠. 손바닥 가운데 안기. 사실은 뭐 손바닥으로 안는다는 표현은 자주 쓰는 말은 아니죠. 화단으로 갔고 나팔꽃, 풀, 애벌레가 있고, 그 다음 마지막 문단 내려놓고 미끄럼 타기, 집, 이별, 슬픔, 안녕. 이렇게 해서 생각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 귀뚜라미. 가을 아침이라 해님이 복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복도는 어둡겠다. 교실에 들어가려고 복도를 걷는데 작은 곤충 한 마리가 내 눈에 들어왔다. 거무스름한 곤충이었다. 멀리서 봤을 때는 작은 바퀴벌레처럼 보였다. 자세히 보니 가을의 전령 귀뚜라미였다. 죽었을까? 죽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묻어주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용기를 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귀뚜라미를 살짝 건드려 보았다. 귀뚜라미가 움직였다. 귀뚜라미가 살아있었다. 나는 귀뚜라미를 손으로 조심스럽게 잡았다. 손바닥으로 포근히 안아주었다. 그리고 귀뚜라미가 처음 살았던 곳으로 데리고 갔다. 바로 우리 교실 앞에 있는 화단이다. 그곳에는 나팔꽃이 교실을 엿보고 있었다. 풀도 자라고 있었다. 애벌레 한 마리가 귀뚜라미를 반갑게 맞이하였다. 나는 귀뚜라미를 내려놓으려고 손을 조심스럽게 폈다. 귀뚜라미가 내 손바닥에서 스르르 미끄러졌다.
드디어 귀뚜라미가 집으로 돌아왔다. 이제 귀뚜라미와 이별해야 한다. 헤어지려고 하니 슬펐다. 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귀뚜라미야, 안녕. 둘째 글입니다. 둘째 글은 여러분 읽어보니까 제목이 안녕 귀뚜라미였잖아요. 제목이 안녕 귀뚜라미였죠. 그러니까 앞에 글과 또 다르죠. 앞에 글은 귀뚜라미를 구출하는 내용에 초점을 두고 있고, 둘째 글은 헤어짐, 이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제도 다르고 제목도 다르죠. 여러분이 글을 쓰는 작가라고 하죠. 글을 쓰는 사람 마음대로예요, 여러분. 여러분 정하는 대로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쓰기가 창의적인 거죠. 창의성을 길러주는데 정말 좋은 공부 방법입니다. 자, 마지막 글 볼까요? 작은 생명도 소중하다라는 주제를 여기서는 제시하고 있네요. 중심 생각이 작은 생명도 소중하다. 첫째 문단 귀뚜리 발견, 둘째 생명 확인, 셋째 문단 살려야 해, 넷째 문단 아버지의 말씀. 이게 중심 내용이라는 겁니다. 첫째 문단 가을, 아침, 해님, 늦잠, 조금 어둡다, 작은 곤충 발견, 색 거뭇하다, 모양은 바퀴벌레 비슷했죠. 귀뚜리, 생각, 고민, 걱정 쓰고, 용기를 내는 거죠. 손가락 푹 건드리기, 살아있는 귀뚜라미, 무척 기쁨, 살려야 해, 손 잡기, 안아주기, 손바닥, 이불 푸근, 고향, 집, 살던 곳 화단, 나팔꽃 풀, 애벌레 그림, 애벌레, 내려놓기, 미끄러지면서 집 도착, 이별, 아버지 말씀, 작은 생명 소중하다, 실천, 이런 내용으로 생각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짜기를 보고 이제 여러분 제목을 정해서 글을 썼죠. 작은 생명도 소중하다. 가을 아침이라 해님이 온전히 복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복도는 어둡겠다. 교실에 들어가려고 복도를 걷는데 작은 곤충 한 마리가 내 눈에 들어왔다. 거뭇한 곤충이었다. 멀리서 봤을 때는 작은 바퀴벌레처럼 보였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가을의 전령 귀뚜리였다. 죽었을까? 죽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묻어줘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용기를 냈다. 손가락으로 귀뚜리를 살짝 건드려 보았다. 귀뚜리가 움직였다. 귀뚜리가 살아있었다. 나는 무척 기뻤다. 귀뚜리를 조심스레 손으로 잡았다. 손바닥으로 포근히 안아주었다. 그리고 귀뚜리가 처음 살았던 곳으로 데리고 갔다. 바로 우리 교실 앞에 있는 화단이다. 그곳에는 나팔꽃이 교실을 엿보고 있었다. 풀도 자라고 있었다. 애벌레 한 마리가 귀뚜리를 반갑게 맞이하였다. 나는 귀뚜리를 내려놓으려고 조심스레 손을 폈다. 귀뚜리가 내 손바닥에서 스르르 미끄러졌다. 드디어 귀뚜리가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 이제 귀뚜리와 헤어져야 한다. 그때 아버지께서 늘 강조하신 말씀이 떠올랐다. 작은 생명도 소중하단다. 오늘 내가 아버지의 그 말씀을 실천했다. 자, 여러분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준 영상, 그 영상 하나를 보고 이렇게 세 가지 글을 썼습니다. 중요한 점은 세 가지 글의 주제가 무엇인가? 귀뚜라미를 구출했다. 작은 생명도 소중하다. 귀뚜라미와 헤어졌다. 아마 귀뚜라미와 헤어지게 된 부분도 살려줘야 하니까 작은 생명도 소중하다와 관계가 있고, 또 귀뚜라미를 구출한 내용도 작은 생명이 소중하다는 아버지의 말씀과 관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제를 조금씩 다르게 할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제목도 다르게 글을 쓸 수 있다는 점,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여러분이 그 본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생긴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 그 생각과 느낌으로 글로 표현하면 그게 바로 여러분만의 아주 독창적인 창의적인 글이 됩니다. 여러분 글쓰기 어렵지 않습니다.